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실수하면 끝이야. 혹시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뇌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한계라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진짜 잠재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 짐 퀵의 저서 마지막 몰입에서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열쇠, 마인드셋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와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저 꿈을 걷는 자만의 해석과 시선을 더불어 당신의 뇌를 가둔 한계라는 감옥을 부수는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고장난 뇌를 가졌던 아이, 짐 퀵의 이야기.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리더들의 뇌를 코칭하는 짐 퀵. 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고장난 뇌를 가졌던 아이라고 부르죠. 그의 불행은 유치원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중 의자 위로 올라갔다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라디에이터에 심하게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고는 그의 뇌에 심각한 외상을 남겼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데 남들보다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수업 내용을 전혀 따라갈 수 없었고 선생님은 그를 교실 구석에 앉혀놓고 다른 아이들을 가리키며 저 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놀려댔고 그는 점점 더 위축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감옥은 다른 사람이 만든 감옥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믿어버리는 감옥입니다. 짐 퀵은 나는 뇌가 고장났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배울 수 없어라는 깊은 신념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죠. 그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책상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지식을 쏟아부어도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은 대학교 1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학습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서관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2차 사고를 당하게 되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단 2권의 책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이제 정말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친구 아버지가 병문안으로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짐, 너의 문제는 네가 멍청하다는 게 아니야. 너는 그저 배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란다. 그 순간 짐 퀵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만 집착해왔지 정작 가장 중요한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그 지식을 담는 그릇인 뇌를 사용하는 설명서는 결코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뇌를 고치고 사용법을 배우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뇌과학, 다중지능이론, 성인학습이론, 기억법, 속독법 등 뇌와 학습에 관한 모든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신의 고장난 뇌에 직접 실험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의 뇌는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이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단 몇 년 만에 학교에서 가장 뒤처졌던 학생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습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장난 뇌를 가졌던 아이라는 절망적인 마인드셋을 버리고 나의 뇌는 내가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마인드셋을 장착한 결과였죠.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한 사람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인간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이죠.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 당신의 능력이 어떻다고 느끼든 그것은 결코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고 말이죠. 두 번째, 당신의 뇌는 한계가 아닌 사용법의 문제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뇌를 컴퓨터 하드웨어에 비유하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CPU 성능이나 메모리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용량 이상은 담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짐 퀵은 이 비유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단언합니다. 당신의 뇌는 완성된 채로 출고된 컴퓨터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가꾸고 개척해 나가는 광활한 땅과 같습니다. 처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땅에는 희미한 오솔길이 하나 생깁니다. 그 길을 반복해서 걷고 또 걸으면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단단한 포장도로가 되고 마침내 양방향 8차선의 초고속도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의 가장 큰 업적,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하고 학습하는 모든 순간 스스로의 회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 즉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연구한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런던의 거리를 모두 외워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시험에 합격한 운전사들의 뇌는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필요에 의해 스스로 땅을 개척해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기억력, 학습 능력, 창의력은 돌에 새겨진 불변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사용하고 훈련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짐 퀵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그의 핵심 철학인 리미트리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것은 한계 그 자체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 한계를 부수는 세 가지 열쇠로 마인드셋, 동기부여,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라는 컴퓨터의 운영체제, 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 즉 방법이 있어도 전원 또는 동기부여가 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운영체제, 즉 마인드셋이 나는 안 돼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면 컴퓨터는 결국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죠. 따라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는 배울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새로운 길을 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진짜 한계는 당신의 뇌가 아닌 당신의 생각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뇌를 잠그는 7가지 거짓말. 그렇다면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의 바이러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짐 퀵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온 7가지 거짓말을 지적합니다. 이 거짓말들은 마치 컴퓨터 배경화면 뒤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악성 코드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좀먹고 뇌의 처리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첫 번째 거짓말은 지능은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IQ 테스트 점수가 마치 평생의 지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치인 것처럼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언어, 논리, 공간, 음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우리의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신화입니다. 이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는 나는 아직 90%의 잠재력을 쓰고 있지 않으니 괜찮아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현재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뇌의 100%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실수는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 교육 시스템은 정답 맞히기 게임과도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패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모든 위대한 발견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산물이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것처럼 실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외에도 지식은 힘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 등 나머지 거짓말들 역시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몰입책에 나오는 이 7가지 악성 코드 중 어떤 것에 가장 깊이 감염되어 있습니까? 그 거짓말을 찾아내어 진실의 백신으로 치료하지 않는 한 당신의 뇌는 영원히 저사형 컴퓨터처럼 느리게 작동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한계 없는 뇌를 위한 새로운 진실을 설치하라. 낡은 생각의 바이러스를 찾아냈다면 이제 당신의 뇌에 강력한 백신, 즉 새로운 진실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짐 킥은 7가지 거짓말을 대체할 7가지 새로운 진실을 통해 우리의 마인드셋을 리미트리스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 과정은 당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안 돼라는 신념은 정원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잡초와도 같습니다. 이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선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없습니다. 잡초, 즉 거짓말을 뿌리째 뽑아낸 뒤 그 자리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씨앗, 즉 진실을 심고 매일같이 믿음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첫째, 지능은 타고난다는 잡초 대신 지능은 유동적이고 변화한다는 진실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당신의 지능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실수는 실패다라는 잡초 대신 실수는 성공의 과정이다라는 진실을 심어야 합니다. 실패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도한 방법이 실패했을 뿐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역시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모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됩니다. 셋째는 지식 자체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지식에 행동이 더해질 때 진짜 힘이 된다는 것이 새로운 진실입니다. 이처럼 낡은 거짓말들을 새로운 진실로 대체해 나가는 것은 당신의 뇌라는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의 정원에 심은 새로운 진실들이 깊이 뿌리 내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효율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진실의 씨앗을 당신의 마음에 심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모든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잠재력을 맡고 있던 것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 머릿속의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고장난 뇌를 가졌던 아이 짐 킥이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고 당신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는 당신의 발목을 가장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거짓된 신념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암기는 못해, 혹은 실수하는 게 두려워 도전을 못했어와 같이 오늘 깨부순 당신의 가장 큰 거짓말 하나를 댓글에 써주십시오. 그 선언이 당신의 뇌를 한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며 다음 2일차 영상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프로그래밍된 당신의 뇌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강력한 엔진, 즉 동기부여를 장착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